아내가 제게 개방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볍게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이죠.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신뢰, 소통, 함께 보내는 시간, 서로를 피하고 룸메이트처럼 각자 방을 쓰는 폐쇄 결혼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49세이고 메건과 18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17살 딸 루이스가 있습니다. 메건과 저는 함께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가족 가게의 현대적인 면모를 잘 살린 곳입니다. 재정 관리, 고객 미팅, 그리고 루이스의 쉴 새 없는 과외 활동 때문에 우리는 거의 앉아서 숨쉴 틈도 없습니다. 메건과 저는 항상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메건은 요가, 독서 모임, 그리고 브런치의 미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푹 빠져 있죠. 그동안 저는 일, 목공에 대한 애정, 그리고 매주 남자 친구들과 하는 농구 경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둘 다 사교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멀어졌지만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이의 간격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흥미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죠. 결혼 17주년을 맞아 저는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메건이 좀 쉬고 싶다는 은근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캘리포니아 다나 포인트에 있는 모나크 베이 리조트로 주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다가 보이는 풍경, 마치 가짜처럼 아름다운 석양, 그리고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외치는 듯한 고급스러움까지. 사람들이 에그 베네딕트를 마치 걸작인 양 사진에 담는 그런 곳이에요. 메건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웃으며 초록색 눈을 반짝였다. 오, 브라이언,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진짜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바로 결혼의 핵심이다. 집중하는 것만으로 점수를 받는 게 마치 상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것이다. 리조트는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피니티 풀 옆에서 마가리타를 마시며 멀리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일, 루이스의 사춘기 드라마,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치 삶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기 전에 우리처럼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둘째 날 밤, 리조트 부진의 아늑한 해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예약했습니다. 메건은 하늘하늘한 여름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메건을 바라보며 이게 바로 그거야. 우리 아직 이대로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건배를 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고 심지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진지하지 않은 농담도 몇 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멋진 남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일이 벌어졌다. 웨이터가 우리 접시를 치우는 동안 메건은 꿈결 같은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 앉았다. 있잖아, 브라이언, 나 여기 너무 좋아.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잭이랑 다시 오고 싶어. 잭은 이런 편안한 분위기를 정말 좋아할 거야. 잠시 그녀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처럼 머릿속이 그녀의 말에 얽매여 있었다. 잭, 방금 잭이라고 했나? 도대체 잭이 누구야? 내가 완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는지 메건은 마치 날씨 얘기를 한 것처럼 차분하게 와인을 홀짝였다. 마침내 나는 말을 더듬으며 방금 뭐라고 했어? 메건? 잭이 누구야? 라고 물었다. 그녀는 마치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메건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완벽했던 기념일 주말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치닫고 말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했으며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가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브라이언, 잠깐. 잭을 몰라. 내 친구야. 요가에서 만났어. 아, 그리고 내 독서 클럽에도 가입시켰어. 그녀는 마치 내가 만난 적 없는 이웃을 소개하듯 마치 비밀리에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아니라 마치 내가 만난 적 없는 이웃을 소개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메건은 잭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시작했다. 손짓과 눈빛은 마치 꿈꾸는 듯했다. 브라이언,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통찰력이 넘치고 책 토론에 늘 독특한 관점을 더해주죠. 그리고 요가 자세는요? 세상에 얼마나 유연한지 믿기지 않을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메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잭이 얼마나 유연한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고 싶은 건 그 이유야. 도대체 왜 잭과 함께 여기로 돌아오고 싶다고 한 거야? 마치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것처럼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당연히 로맨틱하잖아요. 여기는 휴양하기에 완벽한 곳이고, 저도 그와 가끔 개인적인 순간을 함께 했거든요. 여기 있으면 몸과 마음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나는 얼어붙었다. 마치 손을 이마로 가져가면 뇌가 풀리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입은 떡 벌어졌고 잠시 동안 진심으로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이게 진짜일까? 이상한 꿈에 갇힌 걸까? 정교하고 잔혹한 장난일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는 말을 더듬으며 겨우 말을 이었다. 매건, 지금 바람 피운다는 거야? 잭이 내 애인인데 마치 디저트 얘기라도 하듯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야. 매건은 마치 내가 불합리한 짓을 하는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속임수? 브라이언, 그렇게 과장하지 마. 속이는 게 아니야. 아주 정상적인 거야. 넌 절대 반대한다고 한 적 없잖아. 의자에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뭐? 진심이야.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난 그런데 동의한 적 없어. 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농담이야? 매건? 지금 내 말이 들리는 거야.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매건이 태평한 태도에 살짝 균열이 생겼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와인잔을 내려놓고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브라이언, 목소리 좀 낮춰. 그런 표정 짓지 마. 나 무서워하고 분위기 망칠 거야. 아, 내가 분위기 망치고 있는 거야? 내가 쏘아붙였다. 매건, 방금 바람 피운다고 인정했는데 이제 내가 문제라고? 브라이언, 그만해.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부끄러워. 그냥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없을까?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근처에 서 있던 웨이터가 끼어들어야 할지 망설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분노 때문이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고 바닥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좋아, 매건. 나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방으로 돌아가자. 얘기하고 싶으면 거기서 하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매건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가 끌어들이는 관심이 불편한 게 분명했다. 연극적인 한숨을 쉬며 핸드백을 챙겨 나를 따라 나왔다. 매건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다고 작게 중얼거렸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로맨틱한 휴가를 보내야 할 이번 주말이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녀가 내 머릿속을 이렇게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 호텔 문이 쾅 닫히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기념일에 따뜻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좋아, 매건. 나는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말해봐. 왜 이러는 거야? 왜 날 속이는 거야? 아니면 진짜 농담이야? 그냥 농담이라고 해줘. 매건은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내가 비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브라이언, 이건 바람 피우는 게 아니야. 그녀는 거만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 이미 말했잖아. 이건 파트너십이야. 그냥 다른 종류의 파트너십일 뿐이야. 동반자 관계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되물었다. 매건, 이건 사업 거래가 아니야. 이건 우리 결혼이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배신이야. 매건은 내 반응이 재밌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브라이언,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마.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야. 게다가 내가 동의했잖아.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매건, 정신 나갔어? 난 절대 이런 일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설령 내가 완전히 정신 나갔다고 해도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손을 들어 내게 진정하라고 손짓했다. 브라이언, 너도 동의했잖아. 어느 정도는. 그녀는 가볍고 장난기 어린 어조로 말했다. 4달 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화 기억나?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대화? 있잖아. 그녀가 거의 재밌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배선이랑 부엌에 있었는데 내가 들어왔을 때 말이야.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개방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볍게 물어봤어. 내가 말했지. 내가 인용한 대로. 개방 결혼? 물론이지. 난 전적으로 찬성이야. 있잖아. 신뢰, 소통, 함께 보내는 시간,
서로를 피하고 룸메이트처럼 따로 사는 펫의 결혼보다 훨씬 낫잖아 라고. 그러고는 웃으며 나갔지. 기억 안 나? 마치 화물열차처럼 갑자기 들이닥쳤다. 그날은 확실히 기억났다. 회의 때문에 서둘러 나가던 중이었는데 매건과 배선이가 개방 결혼에 대해 언급하자 비꼬는 말을 내뱉고 나갔다. 당시에는 그저 농담일 뿐이었고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맙서사 나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중얼거렸다. 이제 생각났어. 매건, 농담이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 진심이 아니었어. 개방 결혼, 폐쇄 결혼, 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다. 글쎄, 물어봤어야지. 손이 살짝 떨리면서 휴대폰을 꺼내 개방형 결혼의 의미를 재빨리 구글에 검색했다. 몇 초 만에 화면에는 정의, 관련 기사, 그리고 예시들이 가득 찼다. 그것들을 읽는 동안 속이 메스꺼워졌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나한테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제대로 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잖아. 매건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인 로지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어요. 당신은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고 지나치게 친절했어요. 브라이언, 부인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미 로지와 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죠. 당신이 괜찮다면 왜 나도 괜찮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성공했고 루이스도 거의 다 컸으니 우리 결혼 생활에 뭔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게 어때요?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로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맙서사, 매건, 난 로지한테 추파를 던진 게 아니었어. 예의를 차린 거였어. 마침 내 친구인 로지 아빠가 부탁해서 프로젝트 도와준 거라고. 로지는 결혼해서 애도 있고 나보다 10살이나 어려.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진실이 뺨을 후려치는 듯 들이닥쳤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매건은 상황을 완전히 왜곡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건을 조작해 자신을 피해자로 나를 악당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좋아, 매건이 침대에 기대앉으며 말했다. 마치 이게 그냥 평범한 대화인 것처럼.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로지랑 아무 짓도 안 한다고 가정해보자. 솔직히 브라이언, 로지는 정말 매력적이긴 해. 하지만 남자애들이랑 농구 경기하는 건 어때? 그냥 몰래 빠져나가는 핑계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스트립 클럽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대로. 나는 완전히 멍하니 눈을 깜빡였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매건. 매건이 내가 더 이상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을 끊었다. 브라이언, 부인하지 마. 나도 이런 일에 대해 읽어봤어. 책, 기사,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 널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내 옆에 파트너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내가 너도 그럴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녀의 어조는 차분하고 거에 쾌활하기까지 했다. 마치 자신이 받아들인 유행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듯했다. 매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완전히 헛소리야. 거기 앉아서 내가 나쁜 놈인 것처럼 굴지 마. 우리를 배신한 건 내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핑계를 대게 두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다. 옷장으로 달려가 가방을 꺼내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매건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아이가 짜증을 부리는 것을 보는 듯한 즐거움이 묻어났다. 어떻게 생겼어? 내가 쏘아붙였다. 휴가 끝났어. 나도 끝장이야. 여기 있고 싶지도 않고 지금 당장 널 보고 싶지도 않아. 매건은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앉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듯. 괜찮아, 브라이언,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난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짜증을 내서 내 주말을 망치게 둘 순 없어. 너와 함께든 아니든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나는 가방 지퍼를 올리고 그녀를 마주보았다. 분노에 손이 떨렸다. 매건,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 난 잭이나 다른 누구와도 이런 소위 동업관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짓은 단순한 현대식 하브이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행위야. 내가 이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난 이혼 소송부터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 그녀는 웃었다. 마치 내가 방금 정말 터무니없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정말로 웃었다. 브라이언,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게 과장하지 마. 나랑 이혼할 생각은 없어. 진짜 협박인 척하지 마. 진정하고 좀 생각해봐. 알았지? 그리고 난 널 사랑해. 잭은 그냥 가볍고 로맨틱한 연애 상대일 뿐이야. 그렇게까지 신경 쓰인다면 두어 달 안에 그만 만날 수도 있어. 너무 속상하지 않도록 잠깐 쉬어. 그게 다였다.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내 마지막 인내심마저 사라져버린 순간이었다. 그녀의 의기양양한 미소, 배신을 협상으로 포장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 그것이 결정타였다. 맙서사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해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걸 다 허물고 있는데 내가 그냥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 자, 매건, 난 이제 끝장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움켜쥐고 방에서 뛰쳐나와 리조트를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은 흐릿했지만 내 생각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또렷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거,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상주의자였던 나는 항상 자유, 책임, 도덕 같은 가치들을 고수해왔다. 매건은 그런 가치들을 완전히 짓밟았고 나는 그런 가치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입로에 차를 세우자 집안은 불안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루이스가 계단 꼭대기에 나타나더니 놀란 표정으로 환하게 웃었다. 아빠, 벌써 집에 뭐 하세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루이스는 언제나 날카로웠고 때로는 너무 날카로워서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울 때도 있었다.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상황을 그녀에게 떠넘길 수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엄마랑 좀 심하게 다퉜어. 엄마가 리조트에 좀 더 오래 머물기로 해서 내가 머리를 식히려고 돌아왔어. 루이스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의견 충돌이야? 괜찮아. 나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을 마주치며 망설였다. 있잖아, 달래지는 않을게. 지금 내 엄마와 나 사이가 복잡해. 우리가 계속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고 팔짱을 끼고 마치 나쁜 소식에 대비하는 듯 몸을 껴안았다. 이혼 말씀이신가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인 줄 알지만 난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잘 될 거야. 넌 내 최우선순위고 항상 널 잘 돌볼 거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알았어요, 아빠. 믿어요. 그녀가 방으로 돌아간 후 나는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였다. 변호사인 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과거의 사업계약 관련해서 내 도움을 받았던 솔직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다. 브라이언, 아서가 대답했다. 기념일 여행 중에 연락이 올 줄은 몰랐네. 무슨 일이야? 아서, 나는 바로 요점을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해.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이혼이라고요? 갑작스럽네요. 정말이에요? 정말 확신에 차서요. 거실을 서성이며 대답했다. 모든 면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산 분할, 사업, 재정, 그리고 루이스가 이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아서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좋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것을 50분의 50으로 나누는 거야. 두 사람 다 다른 걸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게 표준이야. 루이스의 양육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루이스는 아직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나이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메모를 적으며 말했다. 계속 진행하죠. 최대한 빨리 초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후의 날들은 마치 흐릿하게 느껴졌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으며 벌어지는 모든 일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루이스는 거리를 두었다. 아마도 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테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매건이 집에 돌아왔을 때쯤 아서는 이미 이혼 서류 초안을 보내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매건이 눈은 부엌 조리대에 놓인 서류 뭉치에 꽂혔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표정을 굳혔다. 이게 뭐야?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게. 나는 카운터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매건과 눈을 마주쳤다. 매건, 이게 바로 보이는 그대로야. 이혼 합의서 초안이야. 거짓말도, 가스라이팅도, 그리고 내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든 난 이제 끝장이야. 매건이 대답하기도 전에 루이스가 문간에 나타났다. 루이스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메건이 표정이 루이스 쪽으로 돌아서자 금세 누그러졌다. 애야, 걱정 마. 그냥 어른들 문제잖아. 아빠랑 나랑 몇 가지 해결 중이거든.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니, 메건. 더 이상 미화하지 마. 루이스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루이스는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만큼 똑똑해. 메건은 우리 사이를 흘끗 보며 입을 굳혔다. 이건 말도 안 돼. 브라이언. 변호사는 필요 없어. 어른답게 해결할 수 있어. 어른들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가 쏘아붙였다. 어른들은 서로 배신하지 않아. 그리고 어른들은 허락도 없이 결혼 규칙을 바꾸지 않아. 그 뒤 이어진 침묵은 무겁게 이어졌다. 루이스는 우리 사이로 시선을 옮기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대비하고 있었다. 메건은 극적으로 한숨을 쉬고 루이스 쪽으로 돌아섰다. 여보,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 아버지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개방형 결혼에 동의했는데 이제 그는 나를 나쁜 놈으로 보이게 하려고 온갖 수를 써서 이혼하려고 해요. 루이스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표정은 불신과 혼란이 뒤섞인 듯했다. 뭐요? 아빠, 정말이에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대답했다. 아니, 루이스, 사실이 아니야. 몇 달 전에 내 엄마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농담인 줄 알았어. 그게 전부였어. 메건은 팔짱을 끼며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아, 그럼 이제 모든 걸 부정하는 거야? 넌 원래 순진한 척하는데 능숙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브라이언, 넌 완벽한 남편 행세를 하면서 내 사소한 일들은 비밀로 하는 게 낫잖아. 루이스의 커다란 눈이 나를 향했다. 불륜이라고요? 아빠, 정말이에요? 아니요.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이 아니에요. 로즈는 의뢰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당신 엄마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는 망설이며 메건을 돌아보았다. 엄마, 저는 이걸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개방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배신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메건이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내가 끼어들었다. 그만. 루이스가 이런 대화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 하지만 루이스는 당당하게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이 모든 걸 아빠 혼자 감당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메건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루이스, 넌 편을 들기엔 너무 어려. 하지만 루이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해해요, 엄마. 지금은 아빠가 엄마보다 저를 더 필요로 해요. 그 순간이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메건과 저는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창의성과 결단력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파트너십이었지만 이제는 원망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매각했고 제가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갔지만 메건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루이스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겨우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루이스는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지혜와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주고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면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베란다에 앉아 지평선 아래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던 루이스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우리 엄마야. 엄마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엄마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힘겹게 말했다. 루이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당신이 보여준 그 은혜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랑 아빠는 내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어쩌면 내가 운이 좋아서 너희 둘의 좋은 점들을 따라 한 걸지도 몰라.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울렸다. 메건과 내가 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옳은 일을 했다. 바로 비범한 딸을 키운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고 메건과 저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사업은 물거품이 되었고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쌓아온 삶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저는 놀라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니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나간 일이 싫었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루이스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이혼 후 1년, 나는 삶을 다시 읽어냈다. 일과 새로운 일상, 그리고 루이스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다. 매건이 삶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삶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루이스가 저녁 식사에 함께했을 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난 후 루이스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엄마 이야기예요.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녀가 계속 말하도록 두었다. 루이스가 낄낄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이혼 후에 엄마가 잭이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꽤 진지해졌죠. 아주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죠. 이혼 자금 중 일부를 잭과 함께 요가 스튜디오를 열게 하기도 했어요. 나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맞아. 그럼 반전은 뭐지? 루이스는 이야기를 즐기는 듯 몸을 기울였다. 재밌는 건 이거야. 몇 주 전에 엄마가 배선이 이모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 무슨 불평이에요? 나는 호기심에 물었다. 잭 말이야. 루이스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둘이 진짜 커플처럼 둘만의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하셨대. 하지만 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과 사귀고 있었대. 훨씬 어린 여자들 말이야. 나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이다가 억누를 수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이시죠? 아니야. 루이스가 나와 함께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배선이에게 완전히 어리둥절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애가 우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낄낄거렸다. 아이러니하군. 루이스는 웃음을 꾹 다물고 덧붙였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배선이에게도 당신을 그렇게 대했던 걸 후회한다고 하셨고요. 그 일 때문에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더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나는 멈칫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다. 그녀가 이 일을 통해 뭔가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마침내 나는 물었다. 루이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적어도 그러길 바라요. 예전 같지 않아요. 아빠. 아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좋은 결과를 낳은 건지도 모른다. 함께 부엌을 치우는 동안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시적이었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건은 자유와 새로운 경험을 좇아 우리 결혼 생활을 떠났지만 결국 저를 그 자리에 놓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매건이 자신이 초래한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가 배우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교훈을 주는 법이고 어쩌면 이것이 매건이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제 삶은 계속 흘러갔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